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빨리 마칠 예정인데, 어, 중요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면 정말 중요해요. 저희한테는. 왜냐하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어, 오늘인가, 뭐,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저희 오픈 토론방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 내용을 듣다가 보니까 위험천만한 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요? 이거는 한 5분 가량의 그 영상 내용을 가지고서 하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받은 게 없어가지고 모르겠고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한테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저도 그 여기에 좀 혼돈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제가 아니고 저희 아내 쪽으로 뭐 그렇게 연락이 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당연히 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울산지방경찰, 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한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시작되는 부분이 송가병, 김판종, 최영규, 박윤성을 구속하라. 이런 구호로 시작을 했고, 전 세계 팔성 송가병 대표는 지금 시위하고 있는 것을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생방송은 뭐 될 수 없죠. 이게 어, 유튜브를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해가지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제가 영상을 받은 건 녹화본이에요. 전 세계 팔성 송가병 대표께 한 말씀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처음부터 철저히 치밀하게 계획하여 유저들을 속인 사건으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이 철저히 치밀하게 계획해가지고 유저를 속인 사건이다. 백두산 카페, 그다음에 KBS 방송으로 나올 때만 해도 우리 유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이 자기 행각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지 않았고 만민이 신뢰하는 그 자체였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은 수차례 드린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이야기하는 저명한 인사들이라고 했는데 복수지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대충 알 만한 사람은 토마스 프레이가 있죠. 그 사람은 어드바이저예요. 실무하고 관련이 없고, 어, 기본적으로 어드바이저라는 게 조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사라고 했는데,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을 제가 미국에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 좀 들어보기로는 듣보잡에 해당이 된대요. 우리는 그런데 왜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사라고 토마스 프레이 정도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블록체인 저널인가? 거기에 뭐 그 구글이 선정한 뭐 미래학자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는 사실 크게 와닿지 않는 거죠. 미래학자에 대해 가지고 별 관심도 사실은 없는 거지요. 그리고 두 번째, KOK에 가입하고 자신의 전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 친지, 이웃들이 가입하게 한 이유는 언제 어디서나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가입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이
정말 우리한테는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이거를 이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서 하든 뭘 하든 간에 그 처음 들어온 사람이 이 사람 말을 믿고서 들어왔겠어요? 이 가입이라는 거는 소개를 한 사람을,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하니까 본인이 포함이 돼 있는 가족, 그 다음에 본인하고 그 인적 관계, 그 다음에 이웃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겠죠. 그런 사람들한테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소개를 한 사람들로부터 모두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소개를 한 사람들이 지금 이 사건이 울산지방경찰청에 지금 사건이 접수가 돼 있는 상태고 수사를 진행을 했고 뭐 뒤에 가다 보면은 울산지방경찰청에서 울산지방검찰청으로 올려 보냈는가 봐요. 거기에서 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기소를 하지 않고 보안 요청이 있었는가 봐요. 그런 상태인데 그러면 이거는 사건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게 심각한 거지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은 이 구속하라는 구호의 순서가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제일 그 주범이라고 보고서 뭐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은 그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게 사기로 결론이 나버리면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개인별로 한 거는 누가 했느냐? 원금을 언제 어디서나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언급을 어, 재단에서 나왔다라고는 저는 절대로 생각지를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본 자료 속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런 이런 테이블 속에 이런 내용의 원금 보장이라는 단어가 있기는 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봤을까? 그렇게 따졌을 때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게 저희들한테는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소개를 한 사람들이 소개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결론이 났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모두 또 다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말 잘해야 돼요. 이거는 저는 절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를 방어를 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저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고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거래소 가격과 어, 지속적으로 연동이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7달러에 고정이 된 이후로 거래소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이 플랫폼 가격이 따라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원금 보장이라는 것보다는 원금에 가까운 그런 금액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게 결국에는 플랫폼 가격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처럼 그 언제 어디서나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점,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를 않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던, 어였던 이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 말을 듣고서 했다라고 본다는 것도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요. 앞에서 밝혔듯이 세계적 유명 인사들이 경영진이었다는 것 때문이었다. 이게 경영진의 실제로 세계적 유명 인사들이 도대체 누구를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최영규라는 사람도 박사긴 하지만은
KOK를 하는 사람 외에는 듣보잡이에요.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좀 뭐, 구글이 선정한 퓨처리스트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알고 있는 정도지, 다른 사람들한테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고 물으면 몰라요. 세계적 유명 인사들 없어요. 박사도, 박사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죠, 전 세계적으로. 근데, 뭐, 세계적 유명 인사들이 경영진이었기 때문에 뭐 믿었다. 이런 의미잖아요. 절대로 세계적 유명 인사들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그리고 토마스 프레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어드바이저라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세 명도 어드바이저인데 그 사람들 인지도는 제로예요, 제로. 우리한테는, 실제로는. 그 다음에 21세기에는 가상현실의 시대가 열리고 메타버스 사업과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므로 그 산업의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 산업이 변화되는 시점에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기업이 미디움이고, 이 부분은 이 사람이 비슷하게 이야기한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뭘 가지고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오로지 TPS예요. 근데 그거는 테스트넷을 통해서 확인을 한 정도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테스트넷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카 레이싱을 하는 데에 그 트랙을 어, 테스트넷에 비유를 할 수가 있고, 실제로 그 차가 뭐 수백 킬로를 달릴 수 있는 차라손 치더라도 이게 그 레이싱을 하는 트랙을 벗어나 버리면은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게 명동이라든가 차가 많이 막히는 그런 쪽에다 갖다 놓으면은 수백 킬로를 달릴 수 있는 차가 있은들 뭔 소용이 있어요. 환경이 그게 실제로 또 돌려봤을 때 그 솔라나 이런 것도 뭐 저기 10만 TPS 뭐 저는 저기 하여튼간에 엄청난 TPS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돌아가는 거를 보면은 한 2,500에서 3,500 사이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잘못되는 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이런 말이 있고 대한민국 토종 플랫폼인 구글과 넷플릭스, 애플 등을 따라잡는 것이 KOK라고 송 대표님께서 선동과 함께 각종 언론에 도배한 인터뷰 기사 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뭐 알아서 하세요. 저는 뭐 여기까지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할 수가 없고,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돈이 된다는 것과 내려갈 땐, 다섯 번째,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돈이 된다는 것과 내려갈 땐 싼 가격에 더 매수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여기에 제가 들어보니까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송 대표 때문에 팔지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 이거에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잖아요. 너 죽어라 그러면 죽어야 돼요. 이 사람, 여기에서 주장하는 내용대로라고 하면, 너 죽어. 그러면 죽어야 돼요. 아니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고. 그게 이 사람 말을 고지고대로 다 듣고서 보면은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돈이 된다. 그 다음에 내려갔을 때 싼 가격에 더 매수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 대충 알 만한 내용인데, 어쨌든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알지도 못했다. 근데 실제로, 어, 못된 놈들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뭐 내막을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팔고서 해지까지 하고 나갔지요. 이 부분도 저는 사실은, 아, 별로 법적으로 해가지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중요한데, 울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한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왜? 경찰청에서 올려보내면 왜 다시 보안 수사를 내려보내는지, 뭘 보완해야 하는 건지, 뭐, 우리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해달라. 그러면은, 이거는 검찰에서 하는 역할은 재판을 가서 법정에서, 어, 범죄 유무를 따지기 위해서 기소를 해야 돼요. 근데 검찰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보안 수사가 필요하니까, 보안 수사가 필요하니까 내려보냈을 건데, 이게 제가 지금까지 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증거가 1443가지를 제출을 했다 하잖아요. 그러면 1443가지라는 그 자체가 저는 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이게 경찰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이 KOK 시스템 전체에 대해 가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처음부터,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태생부터 스캔 코인이다라고 주장을 시작을 하니까 결국에는 어 그 앞에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나왔고, 거기에다가 이 그러니까 수사관이든 변호사든 뭐 검찰이든 여기에서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확실한 정보 또는 설명, 이해도가 낮거나 거기에다가 증거 자료가 불충분해서, 여기서는 주로 뭐 사기 유사 수신이니까 거기에 대한 게 입증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검찰 입장에서는 보니까 보안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기소를 하지.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 패소를 했다. 그러면은 검찰 쪽에서는 사실은 쪽팔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검사들이 판단을 했을 때 기소를 할 만큼의 어, 증거 자료라든가 기소를 할 만한 자료가 어, 충분히 필요한데 그거를 만족을 못했기 때문에 보안 수사를 요청을 했고, 그래서 다시 지방경찰청으로 내려보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려온 거를 알았다 그러면은 피해자가 경찰에 찾아가 가지고 뭐가 어떤 내용이 미비해 가지고 보안 수사를 요청을 했는지 도움이 필요하면은 도와줘야죠. 시위도 필요는 하겠지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시위가 그렇게 한다고 해가 검찰청에서 보안 수사 요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법으로 하는 거에는 시위도 뭐 정치권도 어떠한 것도 수단은, 그러니까 모니터링 하는 정도, 뭐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소위 말해서 그 정치권의 입김이라든가 뭐 압력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판결을 내리면은 법치국가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검찰 쪽에서는 보안 수사를 요청을 했는 것 같은데
이후에 뭔가 그러고 나서 여기에 나온 이야기가 우리가 산 증인이고 산 피해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뭘 더 보완하라는 것인지 검찰은 각성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뭐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힘들게 이 말이 또 저는 좀 의아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 내용까지 넣었는데 지금 우리가 힘들게 나와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여기에 시위하러 나와 있는 이유가 내 돈 찾고자 내 돈을 욕심을 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돈 찾고자 하는 게 아니래요. 저희가 쏘은 게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믿었던 게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처음부터 사기를 친 건지 아닌지 지금의 우리의 생활이 피폐합니다. 그러면은 억울한 부분에서 이게 억울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기로 그 결론이 났다 손 치더라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재단에는 돈이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김판종 씨라는 그 업체를 상대로 그 사기를 건다. 거기에는 또 해당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태생부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언제부터 나왔냐면 2021년 4월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최영규는 또 왜? 그 사람은 재단 이사장도 1대, 2대가 아니고 2기는 저는 제 판단으로는 김판정 씨라고 봐요. 3기 최영규 씨가 할 때는 어떠한 것도 그 업무 인수 인계 오너 원래 뭐 매스터키 뭐 스테이킹 지갑 이런 것들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 박윤성이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지금 그 김판종 씨가 운영을 하던 그 회사의 부사장 역할을 해왔는데 저는 이 두 사람이 키라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해요. 그런데 사기와는 좀 그 연결을 시키기가 힘들다. 근데 내 돈 찾자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 말은 아니지요. 우리는 내 돈을 찾고자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상화를 통해서 거래소에서 가지고 있는 대로 그 내가 보유를 하고 있는 거를 거래소를 통해서 결국에는 무조건 하고 가질 수 있는 거는 우리는 KOK 코인 토큰만을 해지를 해도 가질 수 있고 보상을 받은 것도 내가 가질 수 있고 스태킹을 할 때도 내가 넣는 게 KOK이고 현금으로 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돈을 찾을 수도 이 상태에서는 찾을 수도 없다라고 저는 여전히 뭐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넷을 놓고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해당이 되는 사람을 여기에서 굳이 잡는다 그러면은 송가병 씨라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몇 가지 중에서 내용 중에서 봤을 때는 거기서 제시를 해가지고 증거로 제시를 하고 기망행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그 증명을 할 수 있다면은 저는 그게 한 사람만 해당이 될 건데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도 원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KOK 개수를 넣기 때문에 KOK를 돌려준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게 연동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스템상으로 해지를 할 때 절차상으로 교환 자산을 플랫폼 가격으로 나눠서 내주기만 하면 돼요. 지금 그거 충분히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판결이 났다고 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거 현금으로는 절대로 시스템상으로 못 받아요. 뭘로 받아야 되느냐? KOK로 받아가면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럼 뭐 되냐? 소위 말해서 되는 거지요. 지금은 그 이런 내용을 제가 그 아주 간단하게 토론방에 글을 올리니까 한 분이 참여나 하고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시위만 하는 게 직접적인 참여 그 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노가다 하는 사람, 생산직에 있는 사람 외에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머리로 일을 하고 뭔가를 방향을 딱 잡아주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그 대표이사가 왜 돈 많이 받고 그 임원진이 왜 돈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청소부가 청소하는 일을 하면서 그 돈 받아가요? 왜 그 사람들한테 그만큼 돈을 주겠어요? 맥을 잡고서 앞을 보고서 사업성을 따졌을 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키를 조타 역할을 하는 거지요. 키를 잡고서 방향 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아주 크리티컬한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아가요. 그 사람들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사고가 아주 그냥 뭐 외형적으로 일을 하는 게 일을 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시위를 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부산시에 우리가 그 시위를 한번 하러 갔지요. 근데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 그 뭐 2030 엑스포 그게 우리가 선정이 안 됐지만은 그거를 위한 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어, 경찰도 그렇고 부산시에서도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시위를 한다고 해가지고 내용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와서 면담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시위에 참여한 사람이 한 60여 명이 그 부산시 민원실에 가가지고 직접 주무관도 아니고 블록체인 담당관이 나와가지고 설명을 해줬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그게 결국에는 BIBC에 관련된 거예요. BIBC가 사업 계획서도 나오지 않고 뭐 일단 제안서 정도가 들어왔는데 BIBC라는 용어도 주식회사 믿음이라는 데서 사용을 했는 거고 부산시에서 기사를 내보낸 것도 아닌데 그게 누구 입에서 나왔고 누구의 내용에서 기사화됐는지는 대충 알만 하잖아요. 결국에 그때 BIBC와 관련되는 그 블록체인 부산 블록체인 뭐 센터 건립과 관련된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MOU를 체결을 한 게 아니고 부산시가 블록체인 특구인데 여기로 이 블록체인 사업 뭐 그 저기 열 몇 개의 업체들이 부산시에다가 본사 이전을 하는 것과 관련된 업무 협약 체계를 했던 거를 BIBC로 둔갑을 시킨 거지요.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왜 확인을 할 수 있었겠어요? 제가 그때 주도를 해서 갔는데 그거를 부산에 계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신고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월요일 날 했는데 그 전주 목요일 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오신 분들이 실제로 듣고서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고 정인으로서 역할도 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를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속이는 짓을 했구나를 체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그거를 그냥 계속 진행을 시켰던 거지요. 근데 결국에는 민원실에서
블록체인 담당관이 설명을 해줬고 아니다라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이런 거는 해요. 그 다음에 예전에 3개 단체 그 시위할 때도 저는 참여를 했고 협의회 대표로서 그 다음에 실천연합이라는 걸로 이봉우 씨하고 이 그 하나의 그 저기 어 이 단체를 공동대표로서 유지를 할 때 거기에서는 저는 시위 자체를 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니까 뭐 그거 말고는 할 게 없어 보이니까 그냥 하시라. 근데 피켓 내용은 좀 바꿔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시위에 저도 몇 번 참여를 더 해줬어요. 왜? 거기에 직원들이 욕설도 하고 몸싸움도 하고 뭐 이런 경우에 나이 든 사람 보고 젊은 사람들이 욕설도 하고 막 그러니까 번개로 해가지고 거기는 매일 했지만은 번개로 단체로 집단으로 해가지고 시위하는 거에 제가 몇 번을 갔어요. 필요한 거는 해요. 근데 지금과 같이 저는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저는 사실은 그 울산지방 경찰청의 담당 팀장님하고 수사팀장님하고 통화를 한 45분가량 했어요. 수사를 많이 진행을 했다고 해서 일단은 거기에서는 기소를 하기 위해서 검찰로 보냈는데 거기에서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왔으면은 경찰을 찾아가 가지고 수사관을 찾아가서 뭐가 미비한데 뭘 보완을 해줘야 되는지 도움이 필요하면은 도와줘야죠. 그게 제일 우선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은 뭐 먼 데서 많이 오셨다 그러잖아요. 이 내용 가지고는 우리들도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심지어는 저희가 강남경찰서에 진행을 하는데 울산경찰청에 제 이름이 거기에 피해자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준 적이 없는데. 이런 뭐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 한둘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내 이름이 왜 거기가 있어요? 저는 거기에 참여를 한 적이 없는데. 이게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뭐가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답답하면은 기소를 하려 그러면은 기소를 하는 거는 검찰에서 하니까 검찰 쪽에서 보안 요청이 들어온 거를 해야지요. 도와줘야지요. 그거를 먼저 해결하는 게 우선 아니에요. 거기 가가지고 올려보내면 내려보낸다라고. 산증인.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법정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어요? 나는 피해봤다. 그냥 쏘갔다. 쏘갔는데 뭐 송가병 씨가 하는 유튜브 듣고서 그렇게 했다. 근데 실제로 소개를 한 사람이 송가병 씨가 소개를 했어요. 그다음에 팔고 안 팔고에 대한 부분을 저는 듣는 게 이후에 뭐 한 사람이 뭐 그 저기 골프 치러 가가지고 뭐 이야기 나온 거.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뭔가 뭐 우리가 피해 금액을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교환 자산이라는 부분의 금액만큼 US 달러만큼 받을 수 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는 안 된다는 게 제가 지금까지 판단하고 추진을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차원적인 생각들을 좀 하는 부분이 금융 범죄라고 해가지고 다 사기냐? 아니다 이거예요. 시스템적으로 우리는 지금 어차피 이미 플랫폼 가격 조정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상태가 됐는 것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거잖아요. 하겠다라고 하고서 하지 않고 결국에 올라간 것과 내려온 것을 확인을 하면은 올라갈 때
그 19번이 올라갔잖아요. 플랫폼 가격이. 내린다라고 해놔놓고 내리지 않았고, 내리겠다라고 그 TFT를 구성까지 해가지고 한 사람이 최영규 이사장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거기에서 스톱을 한 부분은 정말 잘못된 거죠. 마스터 키 없다고 일 못하는 거 실제로 아니잖아요. 그 제안 내용, 그러니까 제안 내용이 아니고 플랫폼 가격 조정을 위한 TFT가 구성이 됐으면 거기에서 안이 나오고 거기 결정이 되면은 운영사에 던져주는 거지요. 실행해. 그럼 돼요. 안 한 게 그 사람들이 또 큰 문제예요. 그리고 그 운영사라고 하는 김판종 씨도 저한테 저기 이야기를 한 게, 어, 12월 17일, 2022년 12월 17일에도 그 이야기 했고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뭐, 입장문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업무 인수인계를 누구하고 주고받고 안 받고를 이야기를 했어요. 김판종 씨하고, 그, 어, 최영규 씨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업무를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김판중 씨예요. 그러니까 업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재단이 아니잖아요, 실제로는. 근데 위탁을 받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업무를 하는 걸로 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업무상 위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KOK와 관련되는 자산이라고 하면은 비트이트, 테드, KOK 이거예요. 그걸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보상이 나가고, 그 다음에 스테이킹이 들어오고, 그랬을 때 그걸 누가 가지고 있었겠어요? 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않는 쪽에서 재단에서 가지고 있었을까요? 송가병 씨가 가지고 있었을까요? 논리적으로 봐도 누가 또 오입금을 시키고 오입금이 됐을 때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됐어요? 시스템 점검하다가 그랬잖아요. 누가 해요? 제주도에서도 오셨다 그러고, 거제도에서도 왔다 그러고, 광주에서도 왔다 그러고, 뭐 부산에서도 왔다 그러고, 뭐 서울에서도 왔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오늘 이야기한 거는 우리가, 우리가 원금을 보장한 사람으로 그 수사관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원금을 보장한다라고 다단계 형태잖아요. 실제로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결국엔 뭐 다단계예요. 그런데 소개를 한 사람이 있으니까 소개를 받은 사람이 있을 거고, 소개를 받은 사람이 개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안 했을 건데 여기 이야기하는 대로라면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범죄자예요. 그렇게 몰려갈 수도 있다고. 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 내용을. 그러면 개별적으로 고소를 하면 그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판결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때리는 족족 다 저거 뭐고 범죄자가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업무상 배임을 통한 횡령이다. 거기도 방향을 바꾼다면서요. 울산경찰청에 들어갔던 게 있었고, 검찰청으로 다시 했는 것도 그쪽으로 또 넘어간 거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또 뭔가를 한다는 것도 아마 사기 유사 수심은 그리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새로 그, 범죄를 가지고서 고소를 한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횡령을 할 건데, 횡령은 재단을 상대로 해가지고 할 거예요. 아니면은 운영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고소를 할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으시잖아요. 스스로 판단해 보시는 건데,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저희한테 아주 크리티컬한 부분이고, 그리고 태생이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이거 정말 그거는 문제예요. 저는 소수가 거기도 소수예요. 우리도 소수고. 근데 그거 자체가 그렇게 몰고 가면은 누구만 좋아지는가 하면은 저 사람들 범죄자라고 고소를 한 사람들 이 사람들만 좋아져요. 왜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와서 뭐 그 한 사람씩 축사를 하거나 뭐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어 여기서는 빠져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표 받는 사람들이에요. 표 없으면은 그 사람들은 선출직이기 때문에 표를 줄 수 있는 데는 가는 거고 그 사람들 별 관심 없어요. 이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 그냥 가가지고 얼굴, 이름 알리고 한마디 좋은 말 뭐 실제로 블록체인 기술협회 거기에 그 저기 축사 나온 사람들 그 대상 수상 그거 관련해 가지고 축사한 사람들 그 국회의원들 내용 들어봤어요. 정말 수박 겉핥기식의 내용을 가지고서 연설을 하더라고요. 왜 거기 가 있겠어요? 얼굴 알리려고. 그게 그 사람들 하는 일이에요. 자, 오늘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좀 보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